다산 정약용이 18년간 유배됐던 땅. 이야기는 이곳 강진에서 시작됩니다. 강진읍 입구에 옛 모습을 간직한 주막이 하나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해 제일 처음 짐을 푼 동문주막입니다.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릴 때 유일하게 이곳 주모가 방을 내어주었죠. 정약용은 주막 뒤편 작은 골방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이 방에 사이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생각, 용모, 말, 행동 네 가지를 올바르게 지켜야 할 공간이라는 뜻이지요. 정약용은 시로 자신의 처지를 풀었습니다. 북풍이 하얀 눈 휘몰듯이 나를 몰아붙여 남쪽 강진의 주막까지 밀려왔네. 다행히 낮은 산이 바닷빛을 바리고 조울시고 대숲이 가는 세월 알리네. 조선 후기 최고 실학자 다산 정약용. 그는 1801년 신유박해를 거치며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를 대표하는 저서, 목민심서, 경세유표 모두 이곳 강진에서 쓰였습니다. 정약용이 척박한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욱국입니다. 다산 선생께서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아마 아욱국을 드시고 나름대로 정신의 어떤 신선도를 유지해가지고 목민심서라든가 그런 훌륭한 저서를 남기지 않았나. 영양도 높지만 키우기도 수월해 가난한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아욱.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에게 아욱국이 특별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모가 끓여준 소박한 아욱국 한 그릇은 언제나 그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막 도착해 두문불출하던 그를 다시 일으킨 것도 주모 힘이 컸습니다. 가족과 생이별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그에게 주모의 한마디는 큰 울림이 됩니다. 어찌 그리 헛되이 사시려 하는가? 주모 말에 큰 깨달음을 얻은 그는 자신이 밟고 있는 땅 강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다에 기대 사는 부지런한 어부들을 만나게 되죠. 풍경은 바뀌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강진 어부들은 이맘때쯤 낙지잡이로 바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부들은 미끼 고정하는 판까지 직접 만들어 달아야 했습니다. 세금도 많이 받는겠죠. 이 엎어놓는 이유가 열려도 뭐는 기된 게 지가 힘이 좋은 입감용으로 개인적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썼지. 이제 만약에 내가 낚시줄을 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가서 이 개를 잡아고 온 거예요, 바다에 가서. 이 녀석들이 낙지를 유인할 겁니다. 낙지가 먹이인 줄 알고 기를 잡았다 얼결에 같이 끌려 나오게 되는 거죠.
커다란 통발 형태로 생겨 한 번 들어온 것은 쉬이 나가지 못한다는 강진만. 그래서 강진만은 사철 풍요롭습니다. 10대 때부터 배를 탄 김순영 씨에게도 바다는 언제나 너그러웠습니다. 이제부터 펄 바닥에 낚싯줄을 깔고 낙지가 걸리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낙지가 흔할 때는 이 군역에서 안 나와. 이제 저녁에 캄캄하면은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이를 찾아서 이제 나오지. 저녁에 얻어가지고. 해가 져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낙지잡이. 이제는 많은 부분 기계가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김순영 씨가 처음 뱃일 배우던 그때만 해도 하나부터 10까지 사람 손이 필요했죠. 너무 싸게 끄서도 안 되고 어느 정도에 맞춰서 끄서야 돼. 이게 끄는 기술이. 그래 낚시가 그지. 그러면 싸게 끄서도 안 되고 천천히 끄서도 안 되고 그래. 정약용의 눈에 비친 밤바다도 이랬습니다. 희미한 불에 의지해 칠흑 같은 밤바다와 싸워야만 했던 강진 어부들의 삶. 물에 비친 관솔불이 아침 노을 흡사한데 긴 통들이 차례로 모래 꽂혀있네. 물속에 사람 그림자 비쳐들게 하지 말라. 적호 상어 그를 보고 달려들까 두렵구나. 정약용이 강진 어부들의 삶을 그린 시 탐진어가. 그 속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다가 내어준 것에 감사해하며 밤샘 피로를 잊기 위한 밤참을 준비합니다. 라면 한 그릇이지만 밤새 거친 파도와 싸운 어부에게는 든든한 보양식이 될 겁니다.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강진 지일의 마량항. 인근에서 잡아올린 갖가지 해산물들이 위판을 위해 이곳에 몰려듭니다. 30마리, 30개, 30개, 10만 9천, 일본에 나가, 26개. 아침 8시부터 크고 작은 경매로 쉼없이 돌아가는 위판장. 안쪽 10마리, 안쪽 10마리, 안쪽 10마리. 여기. 어부들의 수고가 중매인들 손에 값이 매겨집니다. 바라보는 어부들 입은 바짝바짝 마릅니다. 저 29마리인지 한 7만 원 정도 나오니까 2,000원, 2,200원, 2,500원까지. 어떻게 가격이 안 나와서? 뭐 남아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 그렇게 시작된 강진의 아침을 뒤로하고 어부들은 또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위판까지 마치고 나니 점심시간 훌쩍 넘긴 시간.
강진 어부의 아내는 남편을 위해 오늘 특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탕탕 쳐서 만든다 해 이름 붙여진 탕탕이. 힘없을 때, 원기 없을 때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해서 잡숫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운도 차리고 굉장히 이게 건강식으로도 영양가가 높대요. 특별한 조리법은 필요 없습니다. 참기름 듬뿍 치고 달걀 노른자 올리면 완성입니다. 하지만 영양만큼은 남부럽지 않습니다. 요기더라고 밥도 한 숟가락 넣습니다. 씹지 않아도 술술 넘어가니 입 깔깔한 날 이만큼 고마운 음식도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60이 다 됐지만은 나이 아주 팽팽한 늑도 안 하고 지금 흰머리도 많이 안 납니다. 그 낫게 덕분인 것 같아요. 흰머리는 별로. 어촌에서는 모두가 낙지국을 즐겨 먹고 붉은 새우 녹색 맛살은 치지를 않는다. 홍합이 연밥같이 작은 게 싫어서 돛을 달고 동으로 울릉도를 간다네. 아침부터 비가 오락가락입니다. 또 한 명의 강진만 어부 김동채 씨. 바다에 기대 산 지 벌써 40년 넘었습니다. 그가 궂은 날씨에도 바다에 나가는 이유는 몸값 비싼 그분의 지철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개시인가 봅니다.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는 감성돔. 하지만 어부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원하는 것은 아직 안 잡혔어요. 아, 그래요? 이제 시작이게. 이게 사리 때라 물이 굳으니까 더 안 물어요. 그가 기다린 것은 바로 농어. 클수록 맛이 좋아지는 농어는 3년 이상 자라 크기가 어른 팔뚝만큼 커져야 비로소 농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민농어, 점농어가 철이고 이제 11월 달부터 그때부터 이제 민농어가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겨울에는 민농어가 맛이 나고 지금은 점농어가 맛있고. 농어 귀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200년 전 강진 어부들도 값비싼 농어는 내다 파느라 맛도 못 봤다고 합니다. 종일 바다를 뒤졌지만 농어는 고작 3마리. 근데 두 분은 왜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거예요, 어머니? 즐겁게 살아야죠. 안 되는 거 억지로는 못 살고 다 순서대로 다 살아야죠. 바다가 내어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김동채 씨 부부. 넓고 풍요로운 강진만을 꼭 닮았습니다. 야, 다음에 한잔 해봐. 안 해. 야, 먹어봐. 안 주고. 그럼 생각도 안 해. 어부의 소박한 만찬입니다. 아, 오늘 이거 먹을만 하네. 김치를 맛있네. 얹고 입에다가 아 하고. 아, 이거 한 거야. 정약용이 그려낸 어부들의 삶은 지금도 강진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선이 떠나면서 북을 둥둥 울리며 지국총 지국총 들리는 이 뱃노렐스.
물귀신 사당 아래 모두가 엎드려서 칠산바다 순풍 불기를 마음속으로 빈다.